오늘장 어떤 뉴스들에 주목해야 하는지 체크포인트 짚어보고 공략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와운의 나연우 파트너, 현상준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간밤 뉴욕 증시 흐름 한번 먼저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요, 불확실성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CPI가 예상을 하회하면서 기술주 중심의 반등이 나왔는데요. 여기에 MSCI 한국 ETF, 그러니까 미국 증시에 상장된 한국 ETF의 경우 2.31%대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야간 선물도 0.5% 상승한 만큼 우리 시장 출발은 강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인데요. 다만 오늘은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입니다. 그런 만큼 장중에 수급 변동성은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은 꼭 유의하시면서 대응 전략 세워보실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또 뉴욕 증시에서는 어떤 테마들이 강했느냐도 한번 짚어보면 반도체주들이 특히 강했고요. 그리고 앞서 수익 플러스에서도 짚어드렸던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이 특히나 강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위 모멘텀주라고 해서 그간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 다시 강세를 보이면서 AI 관련주들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대체거래소 연결하겠습니다. 박정 캐스터 나와주시죠. 네, 이번 주까지 10개 종목이 거래되는 넥스트레이드 대체거래소 시장 들여다보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거래를 시작한 10개 종목들의 주가 움직임 확인해 보시죠. 대체거래소 시장에서 거래대금이 성장세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장 초반에는 거래대금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이 점 주의하면서 투자해야 할 텐데요. 그래서 그런지 오늘 LGU 플러스 상한가로 출발하는 모습인데요. 거래대금이 크지 않다는 점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제 공정위가 LGU 플러스를 포함한 통신 3사를 상대로 1,000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방통위의 단통법 집행을 따랐을 뿐인데 글로벌 빅테크와 AI 경쟁을 해야 하는 마당에 재원을 과징금에 부으라는 거냐 그런 반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상승세로 출발을 하는 모습이지만 오늘 과징금 그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주의하면서 투자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어서 롯데쇼핑이 2%대 상승으로 출발하는 모습이고 코롱인더 같은 경우에는 어제 하락했는데 오늘은 강보합권에서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또 S오일은 오늘 0.5% 가까이 상승 출발하면서 68,000원 선에서 프리마켓 상승 출발하는 모습 포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리마켓에서 가장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많은 종목이죠. 동국제약 오늘도 1% 넘게 상승하면서 15,400원 선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SFA 같은 경우에는 1% 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에서 엔비디아가 6%대, 브로드컴과 TSMC도 2에서 3%대 상승 랠리 펼쳤습니다. 이렇게 기술주를 중심으로 나스닥이 반등하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2.45% 상승했었는데 SFA도 관련 종목으로 부각되면서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YG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오늘은 0.3% 상승하고 있습니다. 최근 증권가의 목표가 상향 리포트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블랙핑크의 고연차 스타부터 베이비몬스터나 트레저까지 모든 라인업의 활동 증가가 전망되고 있는데요. 한국투자증권은 어제 YG엔터의 목표가를 48,000원에서 71,000원으로 48%나 올려잡았습니다. 어제 1.8% 오른 데 있어서 오늘도 0.8% 상승 랠리 이어갈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컴투스는 0.92%, 어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몰렸던 종목 3% 상승하더니 오늘도 역시나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프리마켓 개장 상황 확인해봤고요. 오늘장 전략도 함께 세워보시죠. 네, 프리마켓에서 10개 종목이 거래를 출발했습니다. LG U+의 경우 거래 직후 한 주가 거래되면서 상한가를 터치했는데 지금은 좀 거래량이 몰리면서 상승폭을 크게 축소하면서 0.28% 오르고 있습니다. 프리마켓은 꼭 거래량도 함께 확인하셔야 된다는 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나연우 파트너님, 3월 10일 화요일에 공략주로 제시해 주신 시메스가 최고가 기준으로 보자면 18% 넘게 급등을 했는데 이후 대응 전략은 좀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네, 로봇 섹터에 대한 선점 전략을 말씀을 드렸는데 SK텔레콤, 그러니까 SKT의 로봇 사업에 대한 모멘텀을 주목을 하시자라고 강조드렸던 종목 바로 시메스거든요. 자, 시메스 같은 경우는 SK텔레콤이 지분 6.6%를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SK 사업에 대한 로봇 사업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주가적으로 봤을 때도 과매도권에서 낙폭을 다져주고 터닝 포인트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자녀분 같은 경우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중장기 관점에서 그 다음 목표가 36,000원까지 보시는 전략 제시드리겠습니다.
네, CMS의 추가적인 이제 가격 상승 기대를 하시고 있는 거고 본격적으로 오늘 장도 한번 대비를 해보겠습니다. 체크 포인트 살펴보죠. 나파트너께서는 어떤 이슈에 오늘 주목하고 계십니까? 예, 어제 제 죄송합니다. 반도체를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역시 오늘 우리 시청자분들 밤사이 미국 반도체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반도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한 번 더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반도체 업계에서 결국에는 한국은 주요 반도체 공급망에서 협력국이다라는 이런 의견서를 미국 무역대표부에 의견서를 제출했거든요. USTR에. 예, 그런 부분들에서 봤을 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미국 AI 공급망에서 한국 반도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한국뿐만 아니라 한국, 대만, 일본 이런 반도체 소재 부품 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서 의미 있게 보실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트럼프 반도체 압박에 대한 부분들은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시장도 상당 부분 선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제 우리 주식시장을 보셨으면 아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역시 가격 납품 메리트를 다져준 다음에 터닝 포인트가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우리 반도체 기업들 주가 납품 메리트를 만족해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서서히 유리기판이면 유리기판, CXL 쪽 어제 좋은 흐름들이 나와줬어요. 그래서 앞으로 올해 같은 경우는 유리기판, 온 디바이스 AI, CXL 쪽에 역시 중점에 두시고 관심 있게 보시자 정리를 드리면서 어제 잡아드렸던 딱 한 종목이 관심주에서 퀄리타스 반도체가 CXL 쪽에서 좋은 흐름이 나와줬거든요. 20% 이상 급등이 나왔는데 오늘은 그렇다면 관심주로 에이징랜드 이 한 종목을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이징랜드의 투자 포인트는 어디에 있을까요? 네, 에이징랜드 같은 경우는 글로벌 1위 파운드리 기업 TSMC의 국내 유일 파트너사입니다. 기술력을 인정을 받았다는 거거든요. 국내 유일이에요. 그리고 이 기업의 장점이라고 하면 앞서서 온 디바이스 A와 그다음에 이젠 시스템 반도체, 디자인 하우스 쪽에 주목이 필요한데 결국엔 AI 반도체 칩이거든요. 이 설계 쪽. 이쪽에서 강점을 두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TSMC의 뒷배 그리고 이런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좀 이쪽에서 어제 퀄리타스 반도체가 20% 이상 급등이 나왔다면 오늘은 에이징랜드 단기 관점에서나 좀 중장기 관점에서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 드릴게요. 네, TSMC의 국내 유일 파트너 에이징랜드 강조해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현상준 파트너님의 체크 포인트도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현상준 파트너님 어떤 뉴스들 주목하셨죠? 저는 이제 로봇주를 좀 중점적으로 좀 보게 됐는데요. 어제 이제 이슈에서 이제 중국의 휴머노이드 로봇 스타트업 에지봇에서 어떤 링시 X2라는 프로토타입의 어떤 그 로봇을 발표를 하게 되면서 요새 운동 능력을 조금씩 더 향상된 그런 로봇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요새 어찌 보면 테슬라라든지 여타 기업들 얼마 전이죠. 그 노르웨이 기업에서는 가정에서 가정부 역할을 하는 그런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이 지속적으로 좀 성장된, 그러니까 발전된 모습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은 또 중국에서 자전거를 탈 수 있을 정도로 인간에 가까운 운동 능력을 보이고 있다. 앞으로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 지난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인간을 대체할 수 있는 어떤 휴머노이드 사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것이다. 왜 그러냐면은 어쨌든 인간의 어떤 그 노동력, 그 값어치가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어쨌든 미국에서도 그런 부분이 좀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물가 상승분을 좀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영역에서 로봇 사업이 계속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로봇 산업이 이제 더 이상은 이제 어떤 테마성이 아니라 장기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으로 좀 넘어가고 있다. 그래서 매출이 좀 더 붙여주게 된다면 단순히 테마성 종목이 아닌 성장 테마로 좀 넘어갈 수 있겠다. 특히나 보스턴 다이내믹스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는 그런 평가를 받지는 못했었는데 10조 이상의 평가를 좀 받고 있다라는 이슈까지 나오게 되면서 중장기적으로 로봇 섹터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보셔야 될 것 같고요. 클로봇 그리고 하이젠 RNM에 대해서도 좀 중점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봇과 관련해서는 간밤에 또 다른 호재가 나오기도 했었죠. 알파벳의 자회사 그러니까 구글의 AI 조직인 딥마인드가요. 로봇 개발 AI 모델 제미나이 로봇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만큼 향후에 계속해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오늘 가지고 오신 종목들 클로봇 그리고 하이젠 R&M 투자 포인트도 한번 잡아볼까요? 네, 클로봇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추천을 드렸던 그런 종목이기도 한데요. 그 당시에 18,000원대에서 추천을 드렸었는데 현재 21,000
1,600원까지 올라오면서 이전에 있었던 거래량 모두 상회를 하고 또 고점까지 넘어주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로봇주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좀 많은 그런 요즘인데요. 클로버트하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에 관련해서 모두 융합된 어떤 로봇 경쟁력을 강화하겠다 이런 이슈가 좀 나오게 되면서 MOU를 체결한 만큼 최근 들어서 로봇 관련된 이슈가 좀 나올 때마다 관련주가 좀 오르는 모습입니다. 특히나 방금 전 말씀드렸다시피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이전에 5조였던 그런 산업에서 현재는 11조까지도 평가가 좀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현대자동차도 똑같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지속적으로 좀 성장성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전략적 협업까지 좀 보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간밤에 기술주가 강했던 미국 증시 상황들 좀 고려해 보면 아까 현 파트너가 체크했던 로봇주 그리고 나인호 파트너가 앞서서 체크했던 이 반도체주 어떤 흐름들 나올 수 있을지 기대해 볼 만할 텐데 나 파트너님 이 이외에도 체크해 볼 만한 이슈들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저는 K 미용 의료기기 이쪽에 주목을 해보시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나라 기업들, 중소형주도 그리고 대기업도 이런 신사업, 미용기기 쪽에 진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나라에서 미용주에서 그러니까 큰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APR이랑 이런 클래시스의 실적들을 보시게 되면 굉장한 호실적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여기서 배경은 특히 해외 쪽, 우리나라 뭐 이런 한류 열풍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미용 뷰티 쪽 굉장히 잘 나가고 있거든요. 화장품도 마찬가지고 미용 의료기기, 뭐 일본, 미국, 남미, 동남아 뭐 전 세계에서 지금 인기를 흥행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 실적들이 받쳐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그리고 아모레퍼시픽하고 동국제약처럼 전에는 이런 화장품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던 기업들이 이젠 그 미용 의료기기 신사업을 이젠 진출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이런 브랜드를 만들어서 런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도 올해 내로 이 미국 아마존에 이런 미용 의료기기를 런칭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런 굵직굵직한 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있다는 점, 신사업으로 하고 있다는 점은 앞으로 이런 중소형주까지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최근에 우리 미용 의료기기의 실적에서 좀 발목을 잡았던 부분은 내수 쪽이거든요. 예. 이 내수 쪽에서 실적이 이제 관광객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좀 부진한 모습들을 보였는데 우리 지금 명동이라든지 이런 홍대 쪽 가보시면 외국인 관광객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실제로 지금 중국 쪽에서 좀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특히 중국 쪽에서 의료 관광객이 많이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쪽 내수 쪽 실적도 향상이 되고 있다는 점, 실적 부분에서 앞으로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들의 더욱더 강점이라고 하면 우리 의료기기를 하실 때 이런 카트리지를 교환시키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소모품 창출이 발생이 되거든요. 이 소모품 부분이 마진율이 굉장히 좋습니다. 적게는 30%에서 거의 50% 가까이 절반이 남는 이런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기 예. 때문에 앞으로 이런 실적 부분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관심주 두 종목을 말씀드리면 그 우리나라에서 좀 대장주 성격이라 볼 수 있는 클래시스와 파마리서치 이 두 종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클래시스는 뭐 여러 가지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종목이고 파마리서치 이 두 종목 큰 종목에는 이제 큰 투자 심리가 올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네. 그럼 이 종목들이 지금 어떤 투자 포인트들이 있는지를 봐야겠어요. 예, 먼저 이 두 종목 같은 경우는 그 실적이 받쳐주고 있습니다. 예. 굉장히 탄탄한 실적을 갖고 있는데 클래시스 같은 경우는 대표 품목이라고 하면 우리 시청자분들도 피부과 가보시면 한 번씩은 보셨을 거예요. 슈링크. 이게 하이프 리프팅 쪽에서 국내 점유율 50% 이상을 갖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실적을 창출해낼 수가 있겠죠. 이뿐만 아니라 미국과 중국에서 이 슈링크 그리고 신제품인 볼륨업까지 인허가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허가가 될 시에 앞으로 해외 쪽에서 긍정적인 신호가 발생될 수 있다 정리드리고요. 자, 파마리서치 같은 경우는 대표 품목으로 리쥬란이라고 있는데 네. 이게 스킨부스터에서 우리 국내 시장 점유율 70%입니다. 굉장히 높은 점유율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 리쥬란 스킨부스터 시장을 넘어서 국내 리프팅 시장 울세라, 국산 울세라를 연말에 출시하겠다는 이런 모멘텀들이 있기 때문에 모멘텀 플레이가 될 시에 실적 받쳐주고 이런 모멘텀 플러스 된다면 긍정적인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인 흐름이 기대된다 정리 드릴게요.
네, 의료 미용기기 관련주죠. 클래시스 그리고 파마 리서치 주목해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현상준 파트너님께서 주목한 또 다른 포인트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뉴스 체크해볼까요? 네, 좀 철강주를 좀 갖고 와봤는데요. 최근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캐나다와 이제 철강 50% 관세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데 이런 거 관련해서 우리나라 철강주들이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종목에서 좀 가져와보게 됐고요. 앞서 뉴스를 많이 보셨겠지만 우리나라 철강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 철강에 이제 관세를 부과하다 보니까 어찌 보면 이제 관세가 전반적으로 다 올라와 있는 상태라서 가격적인 부분에서는 어디 가도 우위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오히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1기 때 쿼터제로 묶여 있던 어떤 그런 물량이 이제 다시 풀리게 되면서 좀 더 매출에 기여를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또 그렇게 기대감을 좀 가져가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시청자 여러분께 좀 어떤 그런 인사이트를 조금 드려보자면은, 관세 부분에 대해서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이것을 과연 목적으로 둘 것이냐, 좀 수단을 두고 볼 것이냐, 좀 굉장히 좀 설왕설래가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을 좀 더 관심 있게 좀 보신다고 하면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 관세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죠. 어쨌든 우리나라 이제 무역 부분에서 이건 세계적인 어떤 이제 무역에서 제일 많은 부분을 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세계화에서 우리나라가 좀 무역을 좀 많이 해야 되는 상황에서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아무래도 좀 피해를 좀 많이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 미국 시민이 어쨌든 이제 향후에도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은 받아보는 재화가 아무래도 가격이 많이 올라가게 되겠죠. 그러다 보면은 가격을 붙여서 올라가게 되고 결국에는 소비를 줄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어쨌든 나라에서도 좀 보조를 해줘야 될 것 같고, 그렇게 되면은 소득세를 좀 깎아줘야 될 것 같고, 그렇게 됐을 때 결국에는 나라의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일론 머스크가 어떤 효율부라는 어떤 그런 부서를 좀 창설하게 되면서 공무원도 많이 좀 이제 해고를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단 말이죠. 예. 근데 그런 거로 봤을 때 사실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경제적으로 맞아 떨어질 것이냐, 사실 그렇지는 않거든요. 결국에는 이런 부분이 좀 오류가 좀 있을 것이고, 결국에는 1기 때와 마찬가지로 관세 부분이 그렇게 효율적으로 다가가진 않을 것이고 힘들어질 것이다. 결국 트럼프도 관세가 어찌 보면은 그냥 협상의 카드로 좀 남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향후에 관세에 대해서는 조금은 좀 긍정적으로 좀 보셔도 좋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으면서 관세에 대해서 좀 더 우위를 좀 점할 수 있는 현대제철 그리고 세아제강을 좀 관심 있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이 철강 관세 이슈가 부각이 되면 시장에서 더 큰 반응이 나왔던 건 미국에 직접 공장을 가지고 있는 알맥 같은데, 현대제철과 세아제강을 주목해 주셨더라고요. 이 두 종목은 어떤 포인트 때문이죠? 네, 마찬가지로 현대제철, 세아제강도 이제 미국의 공장을, 특히나 이제 세아제강은 미국의 이제 공장을 좀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현대제철은 미국 공장 건설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요새 노조 부분 파업이 있었는데 이 부분도 어느 정도 해결이 좀 되는 모습이고요. 특히 HD 현대그룹과 협업해서 글로벌 시장을 좀 공략을 해 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세아제강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가스관 관련된 이슈도 좀 있다 보니까 관련된 종목으로 좀 편입된 그런 종목이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최근에 이제 관세 폭탄을 피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좀 공장들을 인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두 종목 모두 관세에서 피할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철강주 투자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바로 이어서 오늘 아침에 나온 가장 빠른 리포트 확인해보고 오시죠. 안혜수 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혜수입니다. 오늘 아침에 나온 리포트 가장 빠르게 정리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실적 반등에 나선 농심과 미국 전력 인프라 투자 흐름 올라탄 산일전기 리포트 가져와 봤습니다. 먼저 아침에만 5개 증권사에서 리포트 내놓은 농심부터 보시죠. 앞만 보고 나아갈 때라는 제목의 리포트 가져와 봤습니다. 목표가는 52만 원으로 유지했는데요. 작년 4분기엔 컨센서스를 하회했지만 올해는 국내 가격 인상과 글로벌 확대 등 장기적인 성장성은 여전하다는 판단이 제목에 녹아들었습니다. 올해 실적 반등을 노리는 농심은 이달 초 약 2년 반 만에 주요 라면과 스낵 제품 가격을 평균 7.2%
9% 인상했는데요. 증권가는 이번 가격 인상이 올해 2분기부터 본격적인 실적 개선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신제품 신라면 툰바를 미국 월마트와 일본 편의점 등 해외 대형 유통 채널에 선보이면서 글로벌 시장 공략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 월마트에는 온라인 입점 후 오프라인 1000개 점포 진출이 확정됐는데요. 이런 글로벌 매출 기여는 2분기부터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증권가에서는 이러한 노력으로 농심의 매출과 이익이 내년에 각각 9%와 20%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리포트 보시겠습니다. 좋은 흐름 이어질 거란 산일전기의 리포트인데요. 현재 주가는 6만 원대인데 목표가는 9만 원으로 유지를 선택했습니다. 최근 수주의 34%가 AI 데이터 센터용 변압기에서 나왔습니다. AI 붐 덕분에 전력 수요가 폭증하면서 관련 장비 수요도 쑥쑥 올랐고요. 또 미국 중심으로 전력 인프라 확장 수요가 커지는 상황, 산일전기엔 호재겠죠. 또 올해부터 신규 공장 가동에 들어갔고요. 고객사와 물량 협의가 이미 끝났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생산 능력 확대 중입니다. 또 미국 판매법인도 상반기 중 설립 예정이고요. 또 3년 내로 현지 공장 설립도 검토 중이라고 하네요. 이런 흐름대로라면 올해 1분기 매출과 이익 모두 예상치에 부합할 전망인데요. 작년엔 매출 2,590억 원이었다면 올해는 무려 4,800억 원 넘게 갈 거라고 하는데요. 영업이익률도 33% 이상, 매수 우수한 수익성인 만큼 앞으로도 기대해 보시죠. 지금까지 가장 빠른 리포트인 공시 안혜수였습니다. 후보가 나와서 간단하게 브리핑을 좀 드리겠습니다. HD 현대마린 엔진이요. 현대미포로부터 약 1,035억 원 규모의 선박 엔진 공급 계약을 맺었다는 공시가 나왔습니다. 매출액의 42%가 넘는 정도의 계약 금액이고요. 관련해서 오늘장 흐름도 지켜볼 만할지 봐야겠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오늘장 공략주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장 공략주 먼저 나연호 파트너님부터 체크해 보도록 할 텐데요. 나연호 파트너님은 오늘장 공략주로 LK캠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관련해서는 지금 번유용 반도체 관련해서는 회복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LK캠은 2주 전에 상장한 반도체 소재 기업인데요. 어떤 포인트들에 주목해 봐야 될까요? 네, 앞서 반도체 말씀드릴 때 소재 부분을 강조를 드렸거든요. 자,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반도체 방막 증착 공정에서 화학 소재, 그러니까 필수 소재라고 할 수 있는 리간드와 프리커서를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자, 이 기업의 강점이라고 하면 TSMC,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고객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기술력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 기업의 강점, 바로 영업이익률이에요. 무려 영업이익률이 장 23년 37%가량이 나오고 있거든요. 동종업계 평균은 6%입니다. 타 동종업계 대비, 다른 기업 대비 굉장히 좋은 영업이익률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실적 부분에서도 우량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핵심 소재 국산화뿐만 아니라 앞으로 태양광 게임 체인저라고 불릴 수 있는 페로브스카이트까지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기술에 성공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 우리 기술적인 자리를 통해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저는 기업 내용은 받쳐주는데 주가 낙폭 메리트를 부여하고 있는 종목들 상당히 좋아하거든요. 자, 우리 화요일날 잡아드려서 당일 32% 수익이 나왔던 모티브링크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점 대비 굉장한 낙폭 메리트 갖고 있는 구간에서 잡아드렸어요. 자, LK캠도 보시게 되면 고점 대비 지금 60%가 넘게 빠져있는 낙폭 구간이거든요. 지금 자리를 보신다 하더라도 낙폭담이 어느 정도 하방을 좀 지지해주면서 추세 전환이 나와줄 수 있는 그런 구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가격 낙폭 메리트에 따른 접근이 가능한 구간이다 정리드리면서 목표가는 31,500원, 손절가는 23,800원 제시드리는데 낙폭이 큰 만큼 1차 목표가 도달 시에는 더 그 윗방향도 열려있다 함께 정리드리겠습니다. 나파트너께서는 이제 신규 상장 중인 LK캠에 대해서 오늘장 공략주로 짚어주셨고 이어서 현상준 파트너의 공략주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이 오늘 유망할까요? 네, 저는 AI 솔트룩스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요새 이제 AI 종목들이 계속 순환매가 돌지 않는다고 계속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요. 리벨리온과 맞선을 잡으면서 AI 연구 개발 및 사업 확장을 좀 하고 있다.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AI 종목들이 지속적으로 좀 올라오는 모습 그리고 보이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이제 바닥을 찍고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클로버도 저점에서 다시 한번 올라오는 모습, 눌리는 모습 나오고 있는데 저점에서도 지속적으로 거래량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 마찬가지로 솔트룩스도 차트상 보게 되면은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 저점에서 이제 올라오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22,000원까지 지금 내려와 있는 모습인데 고점인 36,000원까지도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특가된 그런 종목이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는 33,000원, 손절가는 2만 원 정도로 보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오늘장 꼭 확인해야 할 뉴스들 체크하고 공략해볼 종목들까지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